엔라이튼 TV 강량입니다. 제가 잠깐 중국을 다녀오는 바람에 수요일 날 업로드 못하고 오늘 금요일 날 업로드 하게 됐습니다. 가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상황인 만큼 사실은 취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시아나항공이 또 무슨 합병을 하는지 전산이 제대로 안 돼서 그냥 억지로 한번 사라지는 것보다는 다녀오는 게 낫다 싶어서 표값이 아까워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나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야당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폭풍처럼 몰아치는 그런, 지금도 여전합니다만은 그런 건 좀 약간 이제 좀 수그러든 것 같고, 사람들도 이제 이게 뭔가 하는 어떤 의구심, 의아심, 그리고 또 워낙 이재명이란 야당 대표에 대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한 번 더 재고를 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TV를 틀기가 너무 무서운 거는, 어쩌자고 이렇게 언론들이 일방적으로 저렇게 더불어민주당 쪽의 세력이 이제 갔기 때문에 그걸 두둔하는지, 아무튼 윤 대통령 탄핵을 놓고 정말 살벌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가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아무튼 건수만 있으면 그것을 확대 재생산해서 국민들의 정신세계를 혼란시키고 있으니 참 큰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다른 지금 유튜브나 이제 자유애국시민 보수 에서 이제 열심히 아스팔트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구체적인 얘기, 다른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위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소위 사상적인 체계가 여러 갈래로 이어지지만, 그래도 이제 가장 소위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의 정신적 어떤 지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 인간 본성, 인간이 무엇인가, 우리가 인간이 만들고 운영하고, 그리고 이제 인간이 때에 따라서는 전쟁해서 멸망하기도 하고 또 재건하기도 하고, 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는 건데,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접근이 가장 중요하다. 역사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그 의미를 이제 더 부각시키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결국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이어지는 그 이후에 이제 교부 철학이나 스콜라 철학, 신학, 그 이후에 중세에 있어 가지고 소위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영국의 경험주의, 그 다음에 프랑스의 합리주의, 그리고 이제 독일의 관념 철학, 이 모든 것의 어떤 핵심적인 키워드는, 그 중심에는 바로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 본성에 대한 성찰, 이 이제 거의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와 결부해서 이제 제가 인간 본성을 곁들여서 철학적 사조를 얘기하면서 이제 마키아벨리부터 시작해서 마키아벨리의 인간 본성에 대한 접근, 그다음에 이제 소위 진리를 추구하되 효율적인, 아주 이펙티브한 효율적인 진리를 추구하자. 그래서 어떤 관계든지 왕과 신하, 그다음에 군주와 백성,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이 모여 있는 도시 국가에서든 간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이익관념, 필연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한다. 이것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포괄적인 정치를 하거나, 또는 이 인간의 필연적인 것을 무시하는 그런 어떤 사법 체계나 그다음에 이런저런 교역이나 그다음에 전쟁 관계나 이런 것 전부 다 아무튼 끝내는 문제를 드러낸다. 그래서 이제 가장 군주가
통치를 할 때 고려해야 될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소위 타자 또는 타국 또는 다른 국내에서의 이제 소위 시민 백성들과의 필연적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으면 결국은 낭패를 본다 하는 게 이제 소위 군주론의 핵심 요인입니다. 그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 쫓아가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진리를 추구하되 그 상황과 환경과 인간의 어떤 필연적 도리 이런 것과 결부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의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키아벨로부터 시작해서 그걸 받아서 이제 잠비스타 비코 책을 전번에 소개를 못했는데요. 이겁니다. 잠비스타 비코. 그 다음에 비코의 뉴 사이언스 and 뉴 필로소피라는 소위 이제 자연 상태와 결부를 해서 역사도 인간의 탄생과 성장과 성숙과 그 다음에 쇠퇴와 사망처럼 그런 어떤 역사도 그런 하여튼 생태적인 어떤 순환을 한다 하는 게 이제 잠비스타 비코의 뉴 사이언스인데 그 비코가 얘기한 게 이제 소위 인간성에 따른 갈등을 무조건 선의 개념으로 신학적 개념으로 풀어내려면 그게 답이 없으니까 갈등 관계로 풀어내는 그 요소를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비코가 얘기했던 세 가지 인간의 잔혹함은 소위 디펜스 개념, 국방 개념으로 승화해서 풀어나가고 그다음에 인간의 탐욕과 욕심 이거는 소위 커머스 상업 개념으로 해서 이익을 추구하도록 해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부가 축적되고 자본주의가 간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소위 야망 타자보다도 뛰어나고 타자를 굴복시키고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지고자 하는 어떤 욕망과 비슷하죠. 그 야망은 그런 어떤 터무니없는 자연 상태에서는 이게 전쟁밖에 안 나니까 그것을 정치로 풀자. 정치로 풀어서 정치도 결국은 좋은 소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정치이기 때문에 정치가 잘못되면 얼마나 많은 전쟁과 폭압적인 전제 정치가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을 써서 잘 이용을 하면 인간의 지혜가 더 상승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비코의 소위 갈등으로 풀자는 하나의 새로운 접근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 이 비코를 받아서 이제 또 제가 얘기한 게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 삼권 분립이라는 것도 이 삼권이라는 것도 권력도 권력과 권력끼리 견제를 해서 균형을 맞추도록 한 게 바로 지금 자유민주주의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삼권 분립의 본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받아서 소위 민주주의라는 것이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어요? 자유를 억압하고 제거하고 민주라는 이름으로 민주를 제거하고 없애버리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을 제거하고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민주주의라는 것이 소위 그러니까 소위 데모크래틱 데스포티즘이라고 그러죠. 알렉시스 토크빌이 얘기하는 민주적 전제 정치. 이게 이제 대중의 폭정으로 가버리면 대중은 선택할 수 없어요. 대중이 폭정을 하게 되는 거는 그 대중을 유혹하고 꼬시는 악령 같은 선동가들이 있기 때문에 대중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대중의 데모크래틱 데스포티즘은 대중이 전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대중을 선동해서 일으킨 전체주의자 악령들이 독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건 뭐냐면 인민민주주의로 간다는 얘기죠. 앞서 제가 중국을 좀 갔다 왔다 했는데 느낌은 뭐냐 하면은 그냥 거대한 일종의 이제 서구와 대비되는 중국의 문명 세계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이제 제조업을 해가지고 세계화하면서 돈이 들어오니까 그 돈을 정부가 다 어마어마하게 기관 사업을 만들고 빌딩을 짓는데 다 써버렸는데 5성급 호텔을 갔는데 호텔의 리셉션에 일하는 직원이 한 명이에요, 한 명. 우리나 롯데나 신라 가면 그 리셉션에 한 10명 정도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소위
인건비가 없어가지고 한 명 쓰고 있고, 근데 영어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어떤 그 바나, 그 다음에 이제 로비홀이나 다 놀아요. 그 다음에 택시 운전사는 제가 이제 택시 운전사한테 그 중국말을 못하니까 요금이 이제 얼마 나온가 100위안짜리를 줬더니 그냥 쉐쉐 하고 도망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택시비를 나중에 보니까 한 4배를 더 냈더라고요. 그런 아주 자연 상태예요, 자연 상태. 저희 무법천지의 자연 상태 같은데. 전철을 타니까 전철이 보통 그 제가 난징을 갔는데 2005년부터 이제 건설이 돼서 뭐 난징이 한 900만 명 정도 살아요. 서울만한 캐파가 있죠. 인구로는. 근데 이제 전철역이 10개도 넘는데 초기에 한 그 지었던 한 3개 정도의 사람들이 다 거기만 쓰지 나머지 한 6개는 전철이 텅텅 비어 있어요. 제가 다니는데 마치 제가 전철 전체를 대절한 것처럼 그 열량이라는 큰 전철에 사람이 한 3, 4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보니까는 그 한 35m 됩니까? 한 양이. 그 굉장히 크거든요. 기차가. 그게 한 명도 없는 그 기차 양이 몇 개씩이나 이어지는 아주 뭐 그런 상태. 그러니까 뭐 어떤 기초조사나 인구조사나 이런 상업적인 조사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정부에서 또 지자체에서 그렇게 해야 이제 또 당 간부들이 그 부패해가지고 공사 져야 돈을 해먹고 착복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 시스템은 안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간 본성에 대한 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자본주의도 문제가 많습니다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도 많습니다만은 소위 인간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 본성에 대한 아주 그 디테일한 탐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결국은 그 오래 가지 못한다 하는 이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겉으로는 전철이나 그 공항에 뭐라고 적어놓냐면은 웃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시진핑이 소위 중국식 사회주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한 10가지의 가치가 있는데 다 적어놨어요. 제가 외웁니다.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얼마나 많이 봤으면 큰 글씨로 자유, 평등, 공정, 법치, 우애, 애국, 그 다음에 이제 그 친선, 뭐 이런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쓰는 가치하고 비슷하죠. 인권은 없었어요. 그거는 이제 좀 다른 모양이죠. 근데 아무튼 간에 우리 자유민주주의에서 우리가 시민사회에서 추구하는 굉장히 그럴싸한 좋은 얘기들을 다 붙여놨는데 뭐 그 애국이나 이런 거는 좀 우리가 그런 얘기는 안 하죠. 시민사회에서 애국심은 잘못 얘기하면 국뽕이라 그래가지고 약간 매도당하는 기분이니까 그런 거 아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좀 엮어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중국 헌법 1조 1항이 뭔지 압니까? 중국은 그 ROC죠. Republic of China는 리퍼블릭이에요. 그러니까 인민민주주의도 민주주의 하나니까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는 인민독재를 추구한다. 인민독재. 그 헌법 1조예요. 인민독재. 그게 뭐냐면 데모크래틱 데스포티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데모크래틱 데스포티즘이 왜 전체주의하고 관련이 되냐 하는 게 여기 딱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헌법 2조가 중국은 소위 그 데모크래틱 센트럴리제이션 민주 집중제를 추구한다요. 민주 집중제. 이게 레닌의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위 일단 선거를 해서 국민들이 선택한 지도자가 나오면 그 지도자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누구죠? 당이에요, 당이. 이제 민중이 일어나서 당을 만들고 노동당, 공산당이 일어나서 일당 독재 체제로 모든 중국의 통치를 다 알아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민 독재와 민주 집중제가 돼 있는 나라에서 자유와 평등과 공정과 법치와 우애와 선린과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똑같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하고 있는 자유로 자유를 없애버리고 민주로 민주를 없애버리고
인권으로 인권을 없애버리고 공정으로 공정을 없애버리는 둘이 아주 일맥상통하는 그런 상호관계가 있겠구나 하는 이제 생각을 했고, 중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경기도 안 좋고 굉장히 경제가 안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생색낸다고 중국만큼의 그런 거대한 그 건설 사업은 아니지만 뭐 다리도 만들고 무슨 단지도 만들고 무슨 뭐 특화도 한다 그러고 하는데, 그게 전부 지금 소위 유령 그 사업이 다 돼 버렸어요. 이제 이걸 이제 뭐 사람은 가지도 않고 다 뭐 그 흉가처럼 돼 있는데, 그걸 이제 뭐 수백억을 들여서 했는데 이제는 그걸 또 치우느라고 또 수십조가 들어갈 판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국의 영향이 아닌가. 그게 문재인 뭐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말로만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결과적인 어떤 그 엔드 리절트, 목적적 산물들이 그런 것으로 이제 나타나지 않는가 합니다. 이 사람들 말 들어보면 이제 시진핑이 그 벽에 붙여놓은 말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저는 이제 악령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토크빌 다음으로 이제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이제 그 오스왈드 즈빙글리라고 또 독일 역사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도 이제 그 잠비스타 비코의 영향을 받고 인간 본성에 대한 그 강력한 영향력 하에 유럽이 이제 한 2500년 정도에는 멸망한다라고 이제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유럽도 제국주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번성했지만 결국 시간이 가고 그 이런 어떤 자연적인 생태 순환처럼 유럽도 환원을 한다면, 유럽 이전에는 사실 중국이 훨씬 강대국이었고 훨씬 잘 사는 지역이었죠. 이제 대신에 이제 유럽과 중국의 차이는, 유럽은 소위 이제 해양으로 해서 밖으로 나가서 그 개척을 한 그런 개척 정신 때문에 이제 올라선 거고, 중국은 모든 이제 중국 중심적인 천하 질서를 옹호해서 문을 닫아버리고 중국 내부에만 그렇게 이제 속성을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이거죠.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 이제 중국 갔다가 가장 이제 재미난 아주 뭐 글싸한 풍경 중에 하나가 그 내부 운하가 그렇게 많아요. 그 이제 뭐 그 미션 임파서블에 나오는 그 항저우의 그 기아집과 운하 옆에 이제 상점들이 쭉참뭐 풍광은 아주 끝내줍니다. 그 천년 삼천년의 역사가 그렇게 쫙 흘러가는 그 인민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이제 뭐 양쯔강이나 항어강 유역으로 이어지는 그 도시에서 이제 운하를 파 가지고 우마차로 이제 나르는 것보다는 그래도 운하를 파서 운하로 물동을 이제 하는 게 이제 훨씬 나으니까 그렇게 이제 운하들이 많아요. 그거 하려면 얼마나 노력해서. 근데 그거 하는 대신에 아예 그 해양으로 진출을 했으면 아마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의 개파가 있었는데 그냥 문을 닫고 세국 정치하는 바람에 이제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이제 중국이 가장 이제 가슴 아파하는 건 뭐냐면 아편 전쟁이죠. 그러니까 아편 전쟁 1848년인가요? 아편 전쟁 이후에 1차, 2차에 걸쳐서 이제 그 영국에게 패하고, 그래서 이제 소위 유럽 열강들이 와, 저 대국이 보니까는 완전히 그 잠자는 그 호랑이였다. 침탈을 겪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기억합니다. 그게 이제 또 일본이 들어와서 이제 난징 같은 경우는 난징 대학살도 경험하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중국인들의 반발심, 그것이 이제 소위 굉장한 그 민족주의 감정으로 올라서서 아주 그 강력한, 너무 강력한 슈퍼 하이드로 슈퍼 내셔널리즘으로 이제 가는, 그거를 이제 또 당 시진핑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은 이용을 해서 그냥 막 목소리만 큽니다. 그리고 이제 인민들은 그냥 죽어 나가는 거고 그렇게 돼 있다. 곧 글쎄 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한번 보고 싶어서 갔는데, 아, 이제는 망하겠구나 하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즈빙글리 이게 이제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였거든요. 그게 이제 인간 본성을 이제 이재명이라는 친구를 놓고 이제 쭉 보니까 이제 뭐 저번 시간 뭐 저번 시간도 했고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그 소위 청소년기에 이제 소위 사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이제 이런 뭐 학교로부터 그 핍박당한 거 그러니까 그 가치 박탈 경험이 이제 인간의 어떤 정신 세계를 굉장히 영향력을 준다 하는 걸 얘기했는데 이제 그 가치 박탈 정도가 아니고 물론 저는 뭐 성선설도 있고 선악설도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쭉 철학 사조로 보면 그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얘기했던 그 역사의 종언과 마지막 인류의 이 책에서 전번 시간에 소개했던 책에서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소위 첫 번째 인류, 첫 번째 인간을 토마스 홉스라고 얘기합니다. 1588년에 탄생한 토마스 홉스가 뭘 했냐면은 근대를 열었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자연 상태 같은 아주 무법 상태의 자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민이 갖고 있는 자신의 권리를 소위 주권자 그러니까 토마스 홉스 때는 이제 그 주권자가 군주 주권이에요. 군주에게 넘겨서 군주와 계약을 맺어서 국가를 이제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시민과 국가가 계약을 맺어서 자신의 그 소위 권리의 일부를 떼주고 국가로부터 자연 상태를 모면하는 보호를 받는 그런 어떤 하나의 사회적 계약 관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그 첫 번째 인류가 바로 토마스 홉스라고 얘기하죠. 그게 이제 발전이 돼서 존 로크에 이르기까지는 존 로크의 이제 소위 시민정부론 또는 이제 존 로크의 소위 자유주의 그 이론들이 이제 바탕이 돼서 1688년 인간은 1688년, 1588년 딱 100년 사이에요. 그 토마스 홉스가 태어난 게 1588년인데 명예혁명은 1688년이에요. 그 사이에 역동적인데 해서 이제 소위 세계 최초로 영국이 입헌군주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입헌민주주의가 실시가 되는 거죠. 모든 권력과 통치 권한은 의회가 갖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데 존 로커는 토마스 홉스는 성악설이고 인간은 악하다. 그래서 먼저 자연 상태 자체가 무법천지고 all men against war of all men against all 그러니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다. 근데 이제 로크는 그렇지 않죠. 자연 상태는 편안하고 완전하다. 자연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연법이라는 것을 뭐 딱 잘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계절의 순환, 그 다음에 신의 섭리,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계절의 순환과 신의 섭리를 믿는 인간의 이성, 본연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제 소위 자연법적인 철학을 이룬다 하는 건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을 따르라 하는 것고 같고 그다음에 뭐 칸트가 얘기했잖아. 더 이상 철학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이 이제 칸트가 얘기하는 정언 명령이에요. 정언 명령. 살인하지 말라. 응? 부모를 공경하라. 그다음에 성실하게 일하라. 정직하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철학적으로 더 분석할 수가 없는 거다. 그것을 이제 하나의 그 소위 자연이 얘기하는 신이 얘기하는 정언 올바른 말 그의 명령은 이마누엘 칸트는 따라라 하는 거예요. 그 이성의 분석 능력을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칸트는 당연히 이제 성선설이죠. 그다음에 이제 근데 내가 얘기했던 소위 그 민주주의와 결부되는 그 인간 본성에 대한 어프로치를 한 철학자들 마키아벨리, 잠비스타 비코, 그 다음에 뭐 몽테스키에도 엄청난 성악설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인간은 원래 악하다. 그러니까는 인간을 잘 교육시켜서 그 악함을 교육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몽을 통해서 벗어날 수 해야 된다는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성악설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뭐
앞서 얘기했던 오스왈드 zwingli 뭐 이건 뭐 당연히 성악설이고 알렉시스 스토커벨도 성악설입니다. 아니 뭐 저 부모님하고 할아버지가 단두대에서 목이 대강대강 날아갈 뻔하고 그랬는데 그 민중의 폭도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을 정립한 알렉시스 스토커벨이야말로 당연히 성악설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성악설 쪽으로 많이 이제 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잠비스타 비코와 그 로맨틱 폴리티컬 로맨티시즘 정치적 낭만주의 독일에를 이제 발현시켰던 그 헤르드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잠비스타 비코와 헤르드를 비교한 이사야 벌린, 영국 철학자 이사야 벌린의 책이 있습니다. 아주 재미난 책인데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 2차 대전 때는 영국 스파이로 아무튼 종횡무진 옥스퍼드 대학 교수를 하다가 2차 대전이 나서 그걸 던지고 영국의 그 외교 부의 그 소위 그 스파이로 열심히 뛰었던 참 훌륭한 철학자입니다.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이들은 다 이제 성악설적으로 가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인간 본성에 대해서 가장 신랄하게 소설적 그 어떤 캐릭터를 통해서 내주는 사람이 뭐 저는 이제 러시아의 대문호 중에 이제 레 톨스토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표도로 노스옙스키가 있는데 저는 압도적으로 노스옙스키를 좋아합니다. 그 톨스토이는 조금 이중적인 문제도 있고 물론 훌륭합니다. 아마 소설가들의 그 소설 구성 그 플루치라 그러죠. 소설 구성 그러니까는 요렇게 도용해가지고 내 소설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 굉장히 가장 아주 훌륭한 교본이 되는 소설은 바로 톨스토이의 소설입니다. 아마 전 세계 소설가의 영향을 제일 많이 미쳤던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소설을 잘 씁니다. 반면에 이제 노스옙스키는 굉장히 장편이죠. 물론 이제 자기 그 노름빚 갚으려고 이제 일부러 이제 스토리를 늘려가는 그런 성향이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그 인간에 대한 탐구 능력, 그 본성을 보는 그 탁월한 능력은 아마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16세기 그 영국이 낳은 그 섹스피어도 뭐 어마어마한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 능력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섹스피어보다 노스옙스키가 더 훌륭하게 더 깊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노스옙스키가 왜 그렇게 됐냐면은 여러분도 알겠습니다만 노스옙스키가 이제 그 러시아 제정에 대해서 좀 반대적인 이제 그 회합에 이제 가고 이제 23살인가 갬브러라는 소설을 써가지고 뭐 인력 대스타가 됐어요. 그러다 약간 좀 붕 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제 반국가 단체 모임을 가고 하다가 잡혀가지고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장에 끌려가는데 28살 때 사형장에 끌려가는데 이제 그 사형 집행자가 마지막 5분을 주겠다. 이 5분 안에 네 인생 정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표도르 노스옙스키는 그 형장에 이제 끌려가서 처음에 이제 이분은 소위 부모, 형제, 그 다음에 친구들에 대한 연민, 눈물이죠, 눈물. 이제 사요나라 이제 끝이다 하는 거고 두 번째 이분은 자신에 대한 회한,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내 인생에 대해서. 그 이분이 아마 한 20년 같았을 거예요. 하고 이제 마지막 1분은 지금 마지막 내 눈에 보이는 자연, 이 대지, 땅. 대지여, 바이바이, 잘 있거라, 이제 나는 간다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철크덕 하면서 이제 소위 그 군인들이 총을 겨누는데 그때 갑자기 멈추시오 하고 이제 누가 와서 사형이 이제 그 순간에 이제 살아나서 시베리아 유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시베리아에 가서 이제 그 제수들하고 살면서 그 제수들이 갖는 인간 본성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이런 걸 다 탐구하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 친구가 이제 군사학교를 나왔는데 장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이후에 또 그 사병으로 하사관으로 또 러시아 군대에 또 뭐 한 몇 년, 10년 가까이 그 일을 하고 해가지고 다시 도시로 나와서 이제 집필을 시작한 나이가 40이 넘어서예요. 그러니까는 28에 그렇게 오분을 하고 십몇 년을 그렇게 헤매다가 40 넘어서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제와벌, 뭐 악령, 또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그 다음에 뭐 백치, 뭐 이런 것들이 막 지금 뭐 불세출의 명작들이 막 나옵니다. 자기의 마지막 5분을 어디에 썼냐면 그 백치라는 소설에다가 자신의 이걸 또 씁니다. 그 백치를 보면 그 마지막 5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게 이제 도스토옙스키의 마지막 5분 그러면 뭐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보면 좀 센 사람이 있고 기가 세고 악하고 표독한 사람이 있고 굉장히 선하고 또 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 악하다 선하다를 떠나서 이제 사람의 기질이 여러 가지예요. 뭐 동물들도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 도스토옙스키는 생긴 거는 그냥 산토동물 같이 생겼는데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굉장히 좀 포악적인 그 회계사였는데 뭐 그걸 아무튼 이제 그 사에서도 어떻게 좀 이렇게 저렇게 이제 아버지 눈에 들어가지고 좀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뜯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소년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조금 이렇게 좀 사치를 하고 싶어하는 아버지는 이제 돈 안 주죠. 그래서 이제 약간 거짓말을 해서 사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있었고 한데 굉장히 연약하고 연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5분에 사형장에 가가지고 그게 너무 놀래가지고 간질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평생 간질을 앓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놀란 거죠. 놀래가지고 뇌가 이제 발작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간질. 결국은 이제 한 56인가 도스토옙스키가 사망을 하는데 매일 이제 그 자기가 나갈 때마다 성경책을 이렇게 그 떡볶이 하듯이 열어봅니다. 그러면 오늘의 운세죠. 뭔 일이 생기겠구나 했는데 56세 되는 마지막 날에 딱 열어보고 그 가족들한테 아내한테 내가 오늘 죽을 것 같아 그러고 나갔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저녁에 와서 피곤한 얼굴로 왔는데 누워서 그렇게 이제 영원한 세계로 갔습니다. 도스토옙스키답죠. 도스토옙스키의 책에 악령이라는 책이 그러니까 이제 보통 훌륭한 소설가들은 그 첫 번째 한마디가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톨스토이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안나 까레리나 영화가 헐리우드에서 한 6편 나왔어요. 그거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재밌죠. 근데 이제 그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리나 소설의 첫 마디는 뭐냐면 행복한 가정은 거의 유사하다. 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그 불행의 원인과 요인이 서로 각자 다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도스토옙스키의 첫 문장은 악령의 첫 문장은 뭐냐면 소위 군대막이 걸린 악령 들린 사람들이 있어. 예수가 나타나 마귀야 저 돼지떼로 들어가라 하니 군대 막이 걸린 사람들의 마귀가 돼지떼로 들어갔고 돼지떼가 물에 호수에 빠져들어서 다 자살해서 죽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린 군대 막이 들린 사람들이 옷을 주섬주섬 입으며 예수 앞에 엎드리면서 감사하다고 하고 그걸 구경하던 사람들은 놀래서 마을로 내려가 예수의 기적을 설파하더라 하는 게 이제 악령의 첫째 센텐스입니다. 도스토옙스키. 그다음에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의 또 첫 번째 센텐스는 뭐냐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밀알을 맺지 못하는 건 성서의 또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소설로 넘어가기 때문에 제와벌도 뭐 이건 한번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 센텐스가
아주 울림이 큽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악령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악령의 주인공은 잘생기고 키 크고 귀족 출신의 돈 많은 스타브로긴이에요. 스타브로긴. 이제 악령을 썼을 때는 소위 레닌이 1918년 볼셰비키 혁명을 하기 전에 이제 소위 1848년 프랑스의 2월 혁명 이후로 완전히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이제 창궐을 하고 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무주의, 무정부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무튼 이런 아주 부정적인 어떤 인간의 정신세계를 망가뜨리는 그런 악령적인 요소들이 창궐을 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뭉뚱그려 가지고 도스토옙스키는 악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악령이란 소설의 이제 소위 모델은 누구였냐면 세르게이 네차예프라고 혁명가의 교리문답을 쓴 아주 웃기는 친구였어요. 이 친구는 찌질하게 못 사는데 거짓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상테츠부르크 대학에 자기가 나왔다 그러는데 나온 게 아니고, 거기 뭐 이렇게 이제 강의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기동량 하는 청강생 같은 거죠. 그래갖고 이제 거짓말과 기만과 아무튼 사기를 쳐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혁명 동지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말을 안 듣고 한다고 그걸 죽여버려요. 죽여버리고 이제 살인수배가 되고 쫓겨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붙잡혀가지고 교도소에서 34살인가 이런 나이에 죽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완전히 뭐 환상적인 그런 어떤 몽환적인 그런 어떤 혁명 이론을 하는데, 그 혁명가의 교리문답을 써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소위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하는 애들은 세르게이 네차예프가 하나의 영웅시 되고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혁명하는 사람들은 소위 피도 눈물도 없어야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 형제, 자매, 부모도 다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조주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사건을 보고 쓴 게 이제 소위 도스토옙스키의 악령인데, 굉장히 두껍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아무튼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엄청난 분량의 3권짜리 소설이에요. 스타보기는 뭐냐면 그런 어떤 메시아주의,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신주의, 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소위 무신론, 뭐 신이라는 건 없다, 내가 신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으로 쩔어 있는 하나의 몽상가라고 할 수 있죠. 이 친구는 얼마나 사악하냐 하면 살인교사, 살인미수, 강간, 방화, 그 다음에 폭행, 그 다음에 뭐 온갖 아무튼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무고라 그러죠. 무고 뭐 이런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사악한 행위를 다 합니다. 다 하는데 보면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이 이제 소설 안에 다 나옵니다. 그걸 지금 얘기할 수는 없고, 핵심적인 건 뭐냐면 그런 악행을 저지르면서 자신이 이제 소위 옥죄했던 그런 영혼들이 괴로워하고 자살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인간입니다. 이게 이제 악령이죠.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모든 자신의 일과 행동과 아무튼 그런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그것을 자기 내면화해가지고 합리화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문재인 이재명 이쪽 애들의 내로남불, 아시타비, 난 무조건 옳고 닌 틀려. 내로남불,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너가 하면 안 돼. 뭐 하는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아주 얕은 수에 나와는 그런 어떤 모든 죄와 어떤 행동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것을 자기 내면화 시켜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산화시켜 버립니다. 이 악령의 이제 하나의 큰 조건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는 이재명이라는 친구가 스타브로긴 같은 가능성이 참 많다 하는 거예요. 이건 이재명 주변에 지금 의문사 잘 모르고 돌아가신 분만 해도 한 6명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바꾸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범죄 행위가 드러났는데 그걸 끝까지 이제 자기가 이제 부정을 하면서 그에 나타났던 얘기들 중을 교묘하게 이제 말을 바꿔가지고 거짓말하고 또 이제 남 탓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못 견뎌서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시닉하게
안 됐다. 안 됐는데 내가 뭘 하겠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소위 어릴 때 그렇게 이제 아버지도 보니까는 그렇게 교훈적인 사람이 못 되고, 이렇게 저렇게 막 소위 이제 길거리를 헤매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공장에 다니고 그렇게 밥벌이를 하고 매일 얻어 터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또 그런 부류의 이제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그렇게 이제 청소년기를 지내면서 검정고시를 쳐가지고 그것도 이제 한 삼수를 해가지고 중앙대 법대 장학생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대학도 늦게 들어간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소위 23세 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이재명의 이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굉장히 그 가치 박탈만으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정신세계의 어떤 데미지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게 이제 생각이고, 그 이후에도 보면은 교활하고 사특하고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이제 자기가 이용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재주가 있는데, 보니까 이제 정진상이나 이런 김종인이나 하는 것도 보면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성남시장을 시작해가지고 그것도 재수를 해가지고 거기 또 얼마나 이제 소위 그 음모론이나 이런 다른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성남시장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성남시장을 될 때 도와준 부류가 너무 경기 동부연합 아닙니까? 주사파의 원상인 그 이석기가 주관하는 그 보면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성남시 인수위원회 경기 동부연합 주사파 애들이 수두룩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보면 이제 정진상이라는 애도 이제 지금 이제 감옥에 가 있습니다만은, 보면 이제 소위 주사파 이제 운동권 경력에서 굉장히 소위 듣보잡이에요.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인데 그런 애를 이제 잡아다가 쓰고, 그다음에 김종도 마찬가지고, 보면 자기 스스로가 이제 소위 그 운동권에도 이제 계보가 있어가지고 센 놈이 있고 약한 놈이 있고 그런 웃기는 놈들이죠. 그 전체주의자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공산당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하나죠. 특이하게 이제 운동권 경험이 없고 그냥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유동규예요. 그러니까 유동규는 이 악마들의 엄흉한 삶에서 물론 이제 유동규도 이제 자살을 권유받았죠.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하고 무슨 삼국지 같은 도원의 결의를 맺고 이거 다 개뿔이고, 이 악령들은 결국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주변을 다 죽이게 할 수도 있구나 하는 걸 이제 백돌아가지고 지금 이제 열심히 이제 이재명 타도를 외치면서 법원에서 정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이제 되는데, 지금 이제 이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마치 이제 자기가 거의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이제는 밑에 아이들이 이제 소위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이런저런 이제 언론이나 노조나 이런 걸 이제 조정하도록 하고, 자기는 어디 좀 외교관들 만나고 무슨 외신 기자들하고 하고, 근데 보면 이제 어느 날부터 이제 소위 그 우리 보수 애국 시민 우파들이 얘기하는 양아치 조폭, 그 다음에 반대한민국 이런 거를 반사를 하고 있어요. 그 국힘당이나 이런 우파 유튜브들 보고 양아치라 그러고 얘들이 그다음에 조폭 같이 굴지 말라 그러고 국회의원들 보고, 그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조국도 마찬가지고 상위 웃저리 상위 그 저고리 왼편에다 큰 태극기 바지를 달고 나오는데 여전히 태극기 바지를 달고 나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 세력이라 애국 세력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완전히 지금까지는 정의가 없고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고 완전히 기회주의가 득실한 이런 나라고, 반일에 대해서는 쩌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근데 그건 너무 유치하리만큼 손 가리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여반장 같은 그런 짓을 하는데, 그게 대한민국 지금 시민사회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통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억장이 무너지는 부분인데, 그만큼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이
그렇게 이제 타락을 하고 쇠뇌가 되고 이렇게 이제 소위 정신세계가 흩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너무 정치적인 면에서 이제 아노미 현상을 잊으니까 그냥 뭐 잊어버리고 싶으니까 그냥 뭐 정치 얘기는 하지 마라. 어? 특히 뭐 남북한 얘기는 하지 마라. 이념 얘기는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그걸 이제 하다 보니까 이놈들이 이제 뭐 선거 조작을 하든지 뭐 업무를 하든지 이래가지고 이제 계속 지금 이제 소위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다 이제 갖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이제 나라는 이제 완전히 패망하는 거죠. 열심히 노력해서 건설해서 쌓아 올리기는 힘들지만 무너뜨리기는 그냥 한 방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 소위 스타브로긴 같은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이제 뭐 살인 미수, 살인 교사, 방화, 강간, 그다음에 무고,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아무튼 어마어마한 인간이 짓지 말아야 할 죄악을 다 지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미 근데 이런 종자들을 잡아다가 죄를 묻는다 하더라도 그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인간의 가치는 몇 푼이나 되겠어요? 1원이나 되겠습니까? 그 1원짜리 잡아다가 뭐 단죄한다고 그게 뭐 보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뭐 굉장히 지금 많이 당하고 황폐해지고 굉장히 이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단계에 와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간에 이런 가치도 안 되는 무가치한 인간이 이런 악령 같은 인간이 대통령이 돼서 나타낼 그 폭풍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막아야 되겠다 하는 이제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제한적이에요. 지금 보니까 이제 소위 뭐 진지를 구축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그 기회주의, 이제주의로 들어가서 소위 이익 칼텔로 움직이는 조직이나 인원이 한둘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이제 소위 그 정치권과 결탁해서 소위 이제 시민사회, 지방 자치, 그 다음에 이제 국회까지를 다 이제 잠식한 그 영향력이 뭐 정말 적지 않기 때문에 정말 쉬운 일은 아닌데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이제 자신을 던지는 마지막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앞으로 한 3개월 내에 이제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 3개월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튼 열심히 우리 자유애국 시민들은 투쟁하면서 싸워 나가면서 아무튼 마지막 힘을 다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무튼 그 이재명, 스타브로긴, 도스토옙스키 인간 본성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